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치핑이라는 기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차들을 보다 보면은 오랫동안 야지에서 밖에서 굴리다 보면은 어딘가 긁히거나 해져서 페인트가 까지게 되겠죠. 이런 페인트 까진 표현, 이런 걸 하는 걸 치핑이라고 합니다. 자, 치핑은 세 가지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전감, 실제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전장에서 오랫동안 굴러다닌 전차라면 온갖 풍파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면서 이 지금 만드는 모형이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서리를 잡아주는 효과입니다. 페인트가 많이 까지는 부위는 주로 외부와 마찰이 심한 모서리 부분, 이런 팬더, 흙바지라든지 이런 모서리라든지 이런 모서리라든지 이쪽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심하죠. 접촉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에 치핑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모서리 부분들이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이 전체적인 전차의 형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부분의 디테일도 강조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각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는 사람도 이렇게 분놀림으로 페인트 까진 표현이라는 걸 보면서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렇게 시각적인 재미를 또 주는 거죠. 자, 치핑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핑에는 일단 물감은 에나멜 물감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점원 그레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훌레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점원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까져서 금속색이 노출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점원 그레이를 써주기도 하고요. 훌레드를 써주는 경우는 뭐냐, 실제 전차들이 본래 페인트 색을 칠하기 전에 그 아래에다가 밑색으로 녹이랑 비슷한 색깔의 방청도료, 즉 녹이 쓰는 걸 방지하는 도료들을 칠해줍니다. 훌레드가 그 방청도료 색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을 써주면 좀 더 현실적인 리얼한 페인트 까진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 외에도 제한적인 부분에서 좀 쓰이는 색깔들이 있을 텐데요. 크롬 실버, 크롬 실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까져서 밑에 은색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이 크롬 실버를 써주는 게 괜찮아요. 총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런 모형 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치핑을 크롬 실버로 해줘도 실제감이 나겠죠. 건메탈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건메탈이 열어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빛나는 색이거든요. 좀 안에 금속 입자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그 철판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 철이 벗겨졌는데 그 밑에 철이 반짝반짝한 표현을 내주고 싶을 때 건메탈을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점원 그레이나 훌레드를 주로 써주고 있습니다. 붓은, 자, 초점 맞아라. 오케이. 자, 붓은 세필붓을 써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깔끔한 세필붓, 이렇게 깔끔한 세필붓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끝에가 해진 세필붓을 써주셔도 됩니다. 세필붓이 당연히 끝이 깔끔하면은 더 세밀하고 세심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익숙해졌다면은 끝이 갈라진 세필붓을 좀 제한적으로 써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페인트 까진 게 반드시 좀 그려주듯이 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진 세필붓도 좀 익숙해진다면은 써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마련하기 어렵지 않아요. 모형 작업하다 보면은 세필붓들 금방 갈라집니다. 그런 거를 좀 재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제는 에나멜 신나 써주고요. 자, 아니면
뭐 치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터 기름을 써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빨리 말라서 좀 쓰기 까다롭긴 한데 용제 그 에나멜을 녹여내는 능력은 라이터 기름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료 건조가 빠르니까 또 바로바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도료 접시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하면은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럼 치핑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훌레드를 써줘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분리돼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나멜은 항상 꼭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본래 색이 나와요. 안료가 밑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섞어주고 사용하면은 농도나 색이나 원하는 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요 도료 접시에다 덜어주고요. 보통은 적당한 비율의 용액을 만들어서 붓을 써가면서 치핑을 할 텐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지만은 여기에는 도료를 하고 신라는 따로 이렇게 두어서 수채화할 때처럼 여기는 팔레트처럼 여기는 물처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예 셋으로 나눠서 얘는 이거 붓을 찍어서 농도를 조절할 때, 얘는 붓을 씻어낼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농도 자체는 진한 게 좋기는 해요. 치핑을 할 때. 왜냐면 치핑이 꽤 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붓이 잘 나갈 정도는 돼야 돼서 아주 조금씩은 섞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러를 조금씩 써가면서 에나멜을 녹여가면서 붓에 이제 잘 나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내가 매번 스트로크를 붓질을 할 때마다 치핑을 하기 좋은 그런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제 입맛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막상 쓰다 보면은 또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 맘대로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꼭 뭐 제 방식을 쓰실 필요는 없고 아예 용액을 만들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쓰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신러 이렇게 붓에만 살짝 찍어서 섞어줘서 적당한 농도를 확인을 해주고 치핑을 하는 거죠. 너무 묽다 싶으면 여기서 도료를 좀 더 끌어와줘서 다시 해주고 하고, 그다음 붓굿을 다듬어주고. 그래서 모서리, 이런 모서리 부분이 뭐 많이 마모가 됐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잘 나오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칩이라고 했잖아요. 그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표현이니까 그려준다기보다는 점을 찍으면서 그려준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따라서 조금씩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도 좀 접촉이 많았겠죠? 이런 부분도 하고 약간 짧게 스트로크를 써줘도 되고 그어줘도 되고 점을 찍어도 되고 약간 좀 리듬감이랑 좀 해본 뭐라고 할까요? 여러 번 해본 좀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데요. 시도를 해보시면서 이 감각을 익히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감각을 익히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 모서리 전체가 좀 벗겨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서 이렇게까지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이 모서리가 강조돼 보이면요 인상이 샤프해 보입니다. 인상이 샤프해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디테일감이랄까요,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디테일감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붓에 물감을 묻히면은 이 물감이 생각보다 붓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묻는 것 같다고 스트로크를 확 줘버리면은 이게 또 확 진하게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안 묻는다 싶어도 톡톡톡톡 계속 해주다 보면은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돼요.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붓을 완전히 씻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묻혀가면서 하면은 여기 붓에 도료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쌓여요. 그 쌓인 게 쌓이면서 뭉치면서 뒷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붓 자체를 아예 빨 용제, 그리고 이렇게 써줄 용제, 이거를 좀 나눠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고리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런 고리는 이렇게 살짝, 이런 고리는 대부분 고리 자체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브러싱을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또 페인트가 전체적으로 까지면서 벗겨진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내줄 수 있고, 약간 좀 지핑을 세게 해볼까요? 속에 따라서 좀 많이 까진 거는 이렇게 중앙까지. 물론 뜬금없이 이렇게 중앙에 가운데 모서리가 아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가 까지는 것도 당연하죠. 실제라면 이렇게 까지겠죠. 그렇지만은 가운데까지는 표현은 좀 약간 자제를 해서, 왜냐면 이 가운데가 너무 까져 버리면은 모서리감을 좀 죽일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실제같이 하되 자기 나름의 좀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또 중요해요. 차후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이라는 기법이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붓을 묻혔죠. 그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 줍니다. 닦아내줘서 거의 안 묻어날 정도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페인트가 해져서 벗겨진 표현, 페인트가 까져서 벗겨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닳아서 벗겨진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잘 보이나?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저 이제 그려주지 않았어요. 계속 이 붓이 거의 마른 정도로 된 상태에서 계속 문질러 주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기법을 드라이 브러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이 브러싱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페인트가 까진 표현 외에도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너트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표현을 해주면은요, 그만큼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죠. 약간 붓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긁어내 주듯이 하면서 이쪽 면은 여기 이렇게 얇으면은 이렇게 벗겨지도 할 거거든요. 좀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긁듯이 해서 한번 살려주고, 이런 것도 드라이 브러싱이죠. 자,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에 뭐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데 빠르게 지나가면서 긁혀가지고 나는 그런 벗겨지는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용제를 또 물감을 적당히 조율을 했어요. 빠르게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한 줄만 긁히진 않거든요. 메인 선이 긁히면은 거기에 보조선으로 좀 이렇게 긁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줄 정도. 너무 세게 해주면은 표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해주는 방법도 있죠. 자, 이렇게 치핑 하는 거 그 차체 앞부분만 좀 이제 시범적으로 해드려 봤고요. 다른 부분은 전체 제가 또 갤러리 영상을 또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치핑은 여러분들도 손에 익으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에 익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만 좀 주의할 사항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농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농도가 묽으면은 좀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페인트가 까진 표현이다 보니까 어느 농도가 좀 있어야지 그 페인트 까진 실제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도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치핑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은 모형 자체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트럼펫터제 IS7 전차인데요. 네, 산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핑 표현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해요. 모형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치핑이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과도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는 페인트 까지면 여기도 이런 효과가 나네, 저기도 이런 효과가 나네 이러면서 막 까는데, 이제 까놓고 좀 더 과정해서 다 만들어 놓고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핑이 과도할 경우에 이렇게 좀 모형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핑도 결국에는 모형에 포인트를 주는 기법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시면은 좀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치핑을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재미있게 모형 만드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항상 하시는 일에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여러가지 모든 운들 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다음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